그만큼 여러분들이 경매 이찰하실 때 필수적으로 열람하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매각물권 명세서다.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농지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땅에다가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첫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말체험 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증 발급 요건이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 매각물권 명세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이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서류를 저한테 하나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당연히 매각물권 명세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경매 이찰하실 때 필수적으로 열람하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매각물권 명세서다. 이 매각물권 명세서는 경매 이찰기 일주일 전에 법원에서 여러분들에 다 공개를 하는데요. 그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그 권리의 최선순위 설정에 있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라면 그런 내용들을 매각물권 명세서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매각물권 명세서라고 하는 서류는 어떤 형식으로 써져 있는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연희동 물건의 매각물권 명세서를 같이 한번 봐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보면 사건 번호 나오고 그다음에 물건 번호가 있다라고 하면 물건 번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물건 번호 있는 사건은 반드시 물건 번호를 쓰셔야지 유효한 입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찰 절차 시간 때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밑에 봐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 보니까 2021년 3월 3일 근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까지였는지 그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밑에 보니까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이 언제부터 전입해서 살고 있었는지 그 보증금 얼마인지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사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다. 여러분들은요 경매 이찰하실 때 법원에서 제공된 서류를 믿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제공된 서류 외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그건 이제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낙찰 받고도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매 이찰하실 때는 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신뢰를 하고 이찰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또는 가처분 매각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이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는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고란에는 특별 매각 조건이나 각종 기타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비고란에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이찰하시기 전에는 이 매각물권 명세서 필수 서류입니다. 꼭 보고 이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볼 거는 특별 매각 조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경매 사건 보다 보면은 특별한 매각 조건이 붙어서 나오는 경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매 사건들은 그 매각 조건을 충족을 해주셔야지 올바른 입찰이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경매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 특별 매각 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재매각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셨죠? 줄임말로 농취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려고 하실 때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농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낙찰 받고 일주일 이내 법원에다가 농취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농지를 갖다 낙찰 받아놓고 일주일 이내 그 농취증을 법원에다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차에 들어갔던 건 무효 처리된과 동시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찰할 땐 처음에 이찰 보증금 10% 제출하고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찰 보증금 10%를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보증금이 몰수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농지를 투자하시려고 하실 때는 농취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지라고 하면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는 땅을 갖다 농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바로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농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사를 안 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농지를 낙찰받을 수가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농지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농지를 갖다가 새로 낙찰받아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뭘까요? 내가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귀농을 하겠다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농지를 낙찰받아서 앞으로 농사를 이렇게 지을 거니까 농지증을 발급을 해달라 라는 요건으로 농지증 발급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농업 경영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이 땅에다가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첫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죠, 이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첫 번째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어떤 게 단점일까요? 앞으로 내가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농지증, 이런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 놓고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서 농지증 발급받아서 농지 샀어요. 나중에 내가 그 땅 위에다가 농사를 안 짓는 걸 갖다가 지자체 단속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바로 벌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야, 너 농사 짓겠다라고 농지 낙찰 받아놓고 농사 안 지을 거면은 당장 이 농지 처분해라 라고 하는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해진 기간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벌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벌금이 매년 나옵니다. 근데 그 벌금이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싼 게 얼마 정도 수준이 비싸냐면은 공시지가랑 감정평가 금액 중에 높은 금액의 연 25%입니다. 와, 그러면은 그 돈 감당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돈 감당이 안 돼서 다시 경매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지자체 단속에 걸리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또 많이 걸리는 사유 중에 하나가 주변의 지인이 신고를 해서 걸리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모임이나 뭐 이런 자리에 가갖고 막 땅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그 얘기 듣고 배가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땅을 사셨다라고 하면은 땅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땅 샀으면 누구만 알고 있어야 된다?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땅 자랑, 돈 자랑 이런 거 해봤자 도움되는 게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그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가는 농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말체험 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증 발급 요건이 또 가능합니다. 사실적으로 이 두 번째 요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평수가 정해져 있죠.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을 쓰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 주말체험 농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농지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밭을 갈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땅의 그 토지를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근데 주말체험 농장을 차려놓으면은 내가 농사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신 일을 해주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겁니다. 그 농지를 사서 대지로 전환하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또 농지증 발급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내가 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건 아니다. 근데 대지로 전환해서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목적이니까 일단 먼저 농지증을 발급해달라. 이 방법으로도 농지증 발급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중 한 가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 자체가 안 나온 농지가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농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농지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농지들을 갖다가 제가 그냥 강의할 때 편의상 절대 농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농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농지. 그런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들어가는 농지를 절대 농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대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 목적으로 농지증을 갖다가 발급받는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농지증 발급 심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경영계획서나 뭐 주말체험 농장 같은 경우도 그 서류 형식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 농지 있잖아요. 그런 절대 농지로 들어가는 땅은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 농장 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발급이 안 돼요. 내가 사전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절대 농지는 농지증에 대한 발급이 거의 가로막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절대 농지를 농지증 발급 심사를 받으러 가시면은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농지 원부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지 원부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농지증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 요건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는가? 혹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LH 땅 투기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절대 농지에 대한 심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왜냐면 그때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던 그 땅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절대 농지를 사들였었거든요. 왜냐면 절대 농지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잘 올라가는 땅이 아닙니다. 절대 농지는 농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땅이다 보니까 절대 농지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LH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어디에 산업전지가 들어오는지 다 알잖아요. 다 알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 일부러 뭐만 사는 겁니까? 절대 농지만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절대 농지가 땅값이 싸니까. 그런 절대 농지를 사들여서 그 위에다가 뭐를 심는 거냐면은 자기들만 아는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심으면 원래 나오는 보상 금액의 9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온 보상금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농지에 대한 농지증 심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그 땅이 절대농지로 들어가는지 절대농지로 들어가지 않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그건 바로 토지이용계획원을 떼보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떼봤을 때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절대농지다. 그건 바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말. 농업진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땅을 절대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농지를 갖다 구매하실 때는 농지증이 아예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올바른 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